흔히 사람들은 매력은 타고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말 잘하고 분위기 잘 띄우고 잘생기기까지 한 인싸를 보면 당연히 매력 있어 보이죠. 그럼 매력 있고 싶다면 누구든지 그걸 따라해야만 할까요? 애초에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도요? 꼭 그렇지 않다는 거죠. 매력이란 개념은 꼭 외모나 타고난 재능으로만 결정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연예인처럼요, 누구나 인정하는 특별한 매력이 있어야만 하는 게 아니라 특정 순간에 특정한 사람 앞에서만 매력을 보여주면 되기 때문입니다. 연예인의 무대는 TV지만 여러분의 무대는 일상의 인간관계라는 거예요. 이렇게 무대를 다르게 정의하게 되면 수많은 매력의 방식이 열리게 됩니다. 그 가능성 중에서 오늘은 점점 복잡해져만 가는 현대사회의 인간관계 속에서 지속 가능한 장기적 매력의 한 부분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스스로 혼자가 될 줄 아는 사람이 미래사회가 될수록 점점 더 큰 매력을 낼 수 있게 될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번 내용은 특히 외향적이지 않은 분들 또는 내가 지금 혼자 있어야 하는 시기인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던 분이 있다면 꼭 끝까지 시청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나에게 맞지도 않는 옷을 고통스럽게 끼워 넣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가진 고유한 성품을 매력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만일 대중 앞에서 매력을 보여야 한다면 반드시 남들이 가지지 못한 희소한 것을 보여줘야만 합니다. 그게 대중이 생각하는 매력의 조건이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한 명의 관계 속에서 매력을 보여야 한다면 당연히 전략도 달라져야 하겠죠. 인간관계는 한순간이 아니라 긴 기간 동안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 매력이 지속 가능한 속성이 되어야 현실에서 먹힌다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보면요, 질리지도 않고 오히려 점점 커져가는 매력이란 게 그렇게 흔하지가 않잖아요. 근데 그 드문 매력 중 하나가 바로 신뢰입니다. 시간과 함께 점점 커질 수 있고요. 처음엔 잘 보이지 않지만 관계가 쌓일수록 점점 더 존재감이 커지는 그런 특이한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1대1 관계에서 가장 강한 매력은 결국에는 신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신뢰를 통한 매력이란 건 단순히 거짓말 안 하고 예의범절 좋다고 해서 생기는 게 아니더라고요. 만일 그렇다면 모범생은 전부 다 매력적이어야 하는데 솔직히 그렇지 않잖아요. 신뢰로 매력을 구성하는 핵심은 그 사람이 얼마나 안정적인지,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안정감이 반복될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정감의 반복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부분이 부족한 건지, 어디에 예민한지 이 스스로의 한계를 정확하게 알고 자기 조절을 할 수 있을 때만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런 질문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뭐 대단한 매력입니까? 그냥 자기 관리 잘하는 사람 아닌가요? 맞아요. 이런 사람은 처음엔 눈에 잘 띄지 않죠.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건 한눈에 보이지도 않고 내가 보여주고 싶은 시점에 보여지게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하지만 볼수록 점점 더 마음이 편해지는 사람, 계속 만나보고 싶은 사람이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안심이 되는 대상을 신뢰하게 되고요. 신뢰하게 되는 사람을 점점 장점 위주로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걸 후광 효과라고 하잖아요. 그런 반면에 이런 유형도 있겠죠. 어떤 사람은 처음엔 엄청나게 매력적으로 느껴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 반복되는 실수 혹은 감정 기복, 예측 불가능한 언행 등을 내뱉습니다. 그러면 솔직히 말하면요, 정이 점점 떨어지게 되는 경우도 있죠. 심한 경우에는 그 사람과 마주할 때마다 심리적인 저항감이 생기기도 합니다. 오늘은 또 뭘 챙겨줘야 하지? 또 기분을 맞춰줘야 하나? 오늘은 좀 피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피로가 쌓이게 되면 그 사람이 아무리 외형적으로 뛰어나고 능력 있게 보이는 사람이라고 해도요, 더 이상 그 매력이 좋게 보이질 않습니다. 피곤해지기 때문입니다. 결국 지속 가능한 매력의 중심에는 편안함이 있어야 하고요. 그 편안함의 본질이 바로 신뢰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다면 인간관계에서 신뢰가 만들어지는 그 근원은 무엇일까요? 그 핵심은 바로 자기 인식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어떤 좋은 행동을 계속 반복할 수 있다는 것, 반대로 나쁜 행동을 절제할 수 있다는 것은요, 단순히 타고난 성격이 아닙니다. 자동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어떤 상황에서 부족한 반응을 보이는지, 감정적으로 어떤 불안과 두려움이 주로 반복이 되는지 그걸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는 사람만이 자신의 나쁜 행동은 줄이고요, 좋은 행동은 늘릴 수가 있습니다. 뭐가 좋은 건지 나쁜 건지도 모르는 상태에선 애초에 방향성이 생길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 자기 인식이라는 건 필연적으로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고 조용히 자신을 들여다볼 때야 비로소 첫 번째 계단이 시작됩니다. 자기 인식은 남이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길거리에서 막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 사람을 보고요, 아, 저 사람 지금 화장실이 급한 거구나 라고 단정할 수 없잖아요. 물건을 잃어버렸을 수도 있고요, 전화를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고요, 결국엔 본인만 아는 겁니다. 자기 상태는요, 자기만 정확히 알 수 있어요. 근데 바로 앞에 예시로 든 상황, 몸이 불편하거나 지금 환경이 곤란한 상태, 다시 말해서 상황에 따른 자기 인식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죠. 그냥 잠깐만 생각해 보면 다 파악이 됩니다. 하지만 자기 인식의 두 번째 계단, 감정에 대한 자기 인식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오래 걸리고 힘들고 처음에는 솔직히 막연하죠. 그래서 힘들게 이 두 번째 계단을 오르기보다는 다른 우회로를 선택을 하게 되죠. 내 감정을 정확히 파악하려는 노력 대신 다른 감정으로 얼버무리거나 덮어버릴 수 있는 대체 수단을 선택하게 됩니다. 예를 하나 들자면요, 화장실이 급하면 그건 해결책이 하나죠. 무조건 화장실을 가야 합니다. 딴 걸로 해결하려다가요, 큰일 나죠. 그런데요, 불안이나 외로움, 공허함이나 불쾌함 같은 이런 감정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 정체를 굳이 직면하지 않더라도요, 영화를 본다거나 좋아하는 걸 먹는다던가 누군가와 수다를 떠는 등 감정을 다른 감정으로 전환시키거나 눌러버리는 방법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빠르고 쉽게 고통을 희석시키는 방법이 바로 사람 관계를 통해서 감정을 해소하는 것입니다. 스스로의 불안과 고통을 직면하는 대신 누군가에게 기대는 방식은 너무 편하죠. 물론 인간관계를 통해서 불안을 조절하는 것은 굉장히 건강한 방법이 맞죠. 하지만 이게 끝도 없이 반복이 된다면 당연히 문제가 됩니다. 그때부터 인간관계는 위로의 도구가 되어버리고요, 나중에는 사람 없이는 자기 감정을 다루지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그런데 좀 이상하죠? 왜 하고 많은 방법들 중에서 관계를 통한 해소가 주된 회피 방법이 되고 있는 걸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지금 초연결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대사회는 원하기만 하면 즉시 소통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화 한 통이면 지구 반대편 사람과도 바로 연결되고요, SNS를 통하면 서로 시간을 내서 만나지 않아도 상대의 일상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가 있죠. 인간관계의 접점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과거에 비해서 말도 안 되게 커진 거예요. 하지만 그에 따른 부작용도 당연히 존재합니다. 물리적으로는 고립되어 있지 않은데 정서적으로는 고립감을 느끼는 상황이 점점 많아집니다. 다시 말해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도 불안함을 느끼고 어떤 상대를 만나도 충족감을 느끼지 못할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단순히 대화를 하고 메시지를 주고받는다고 해서 그게 곧 진짜 연결의 증거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냥 손가락 하나만 움직이면 되는데 그게 친밀감이나 연결감을 증명받을 만한 것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는 연락하는 것 자체, 만나는 것 자체가 서로의 시간을 크게 소비해야 했습니다. 같은 공간에 몇 명만 모이려고 해도요, 상당한 노력이 필요했어요. 때문에 그 사람이 찾아왔네, 이 사실 자체가 관계의 증명성 자체를 바로 증명해주는 요소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이렇게 너무 쉬운 방법으로 더 많은 사람을 더 자주 만나게 되면서 나타난 것이 연결의 가치가 희석되는 현상입니다. 연결 가치가 폭락해서 인플레이션이 생겼다는 거예요. 실제로 과잉 연결이 주는 관계 인플레이션은 연구로도 확인됩니다. 2023년 AMA 의학윤리저널에 소개된 앤드류 스미스 박사는 온라인 관계가 늘어날수록 오히려 외로움 지표가 상승하고 인터넷 접속을 끊었을 때 금단 비슷한 긴장 반응까지 나타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요, 더 빠르게, 더 많이, 더 오래 연락해야만 마음이 안심되고 반대로 연락이 잠시만 끊겨도 불안이 밀려옵니다.
그뿐만 아니라 원하지 않아도 강제로 연결되는 상황까지 발생하면서 연결 자체가 스트레스가 되는 경우도 많죠. 그리고 이러한 과도한 연결 스트레스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반대로 말하면요, 잦은 연결 없이도 스스로 안정감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 자기 감정의 정체를 알고 해결할 줄 아는 사람은 오히려 만났을 때 즐겁고 편안한 존재가 되는 게 지금 문화가 불러온 새로운 기회라는 거예요. 결국 초연결 사회에서의 진짜 매력은 언제든 소통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소통하지 않아도 스스로 안정감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에게서 더 많이 나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불안할수록 오히려 혼자의 시간을 가져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서 내가 느끼는 불안의 정체가 무엇인지 진지하게 파고드는 시간이요, 반드시 필요합니다. 꼭 남에게 매력을 보여주기 위해서만이 아니라요, 내가 내 자신을 매력있게 느낄 수 있으려면요, 더더욱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요, 생소하고 새로운 개념이 아니라는 거 여기까지 들어보신 분은 바로 아실 수 있을 겁니다. 한번 떠올려 보세요. 과거에 우리는 고통이나 기쁨을 느끼면 그것을 바로 감정으로 정확히 표현할 수가 있었어요. 즐거운 기분, 우울한 기분, 이렇게 말이죠. 그래서 그 기분을 해소시킬 수 있는 행동으로 연결시키거나 반대되는 상황을 떠올려서 쉽게 기분을 전환할 수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요, 우울하면 그 우울한 이유를 알아채서 해소할 수 있었고요. 반대로 지나치게 흥분이 되면 차분한 상황을 떠올릴 수도 있어서 현재의 감정에 대한 퍼즐을 쉽게 채워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사는지, 내 기분이 어떤지 점점 파악이 힘들고 혼란스러워졌어요. 내가 느끼는 불안의 퍼즐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모르겠으니까요. 누군가의 관심, 음식, 콘텐츠, 자극, 이런 엉뚱한 퍼즐 조각을 대보는 혼란이 반복되는 현상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건 어느 순간부터 우리의 뇌가 달라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예일대 신경과학 교수 에이미 아른스텐의 2009년 연구에 따르면 스트레스 노출의 부정적인 영향에 가장 민감한 뇌 영역은 전전두피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장기간의 스트레스 노출은 전전두 옆 수상돌기의 구조적 변화까지 유발한다고 합니다. 이 전전두피질은 자신을 인식하고 행동을 계획하고 불필요한 행동을 억제하는 등의 우리 뇌 중에서도 가장 고차원적인 기능을 발휘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스트레스가 누적되면 감정을 인지하는데 시간이 더 많이 필요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내 감정을 잘 알지 못하고 그걸 표현할 단어를 찾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갑니다. 간단히 말하면 스트레스가 너무 강하고요, 그게 지속까지 되면 자기 감정을 찾기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무엇이 불만인지 불안인지 스스로 알 수가 없으니 엉뚱한 곳에서 해소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감정 자체를 해소하지 못하게 되니 근본 원인이 아닌 다른 것으로 덮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전두피질은 자율신경계와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율신경계를 안정시키는 것이 먼저입니다. 규칙적 유산소 운동이나 수면이 가장 중요하다는 건 여러분도 다들 알고 계실 테니까요. 이번엔 지금 영상 보면서 따라할 수 있는 두 가지를 소개해 드립니다. 몸 측면, 정신 측면에서 각각 설명드릴게요. 첫째는 호흡법입니다. 지금 앉은 자리에서 바로 따라 하실 수 있어요. 단 한 가지 리듬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5초 들여 마시고 5초 내쉬는 호흡, 이걸 5분만 딱 반복하는 겁니다. 호흡법이요, 과거에는 유사과학이나 미신 같은 걸로 여겨졌지만 현대에 와서는 많은 부분이 밝혀졌습니다. 이 호흡법은 심박변이도라는 과학적 원리에 기반해 있는데요. 심박변이도라는 것은 심장 박동 간의 간격의 변화폭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심장이 기계처럼 정확히 1초, 2초, 3초 이렇게 뛰는 게 아니라요, 미세한 차이가 있어요. 예를 들면 1.01초, 0.97초, 1.05초 이렇게 뛴다는 겁니다. 예시로 들어서 그렇지 실제로는 훨씬 더 미세한 차이겠죠. 그 차이의 폭이 클수록 자율신경계의 유연성과
스트레스 회복력과 감정 조절력이 높다는 신호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호흡의 리듬을 일정하게 조절하면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고요. 이로 인해서 심박 변이도가 증가한다는 거예요. 특히 5초 들여 마시고 5초 내쉬는 호흡이 심박 변이도를 높이는데 가장 효과적인 리듬 중 하나로 여러 연구에서 제안이 되어 왔는데요. 특히 UC 어바인 심리과학과 교수 줄리안 세이어의 2009년 연구에 따르면 심박 변이도가 클수록 전전두엽 피질이 편도체의 반응을 더 잘 조절하며 이 과정이 스트레스 저항력 및 감정 조절 능력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아침에 혹은 점심 식사 후에 또는 퇴근하거나 수면하시기 전에 5분만 투자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둘째는요, 감정 레이블링입니다. 말 그대로 지금 내가 느끼는 감정을 정확한 단어로 붙여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기분이 좀 이상해 라고 넘기지 말고요. 나는 지금 불안해, 나는 서운해, 나는 기대로 들떠 있어. 이렇게 구체적으로 감정을 짚어내서 기록을 하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감정을 뇌가 인식할 수 있게 단어로 명확하게 표현을 해주면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오히려 뇌가 감정을 통제할 수 있는 상태로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UCLA 매튜 리버먼 교수의 2007년 연구에 따르면 이 연구에서 참가자들은 감정이 담긴 얼굴 사진을 보면서요, 감정을 언어로 표현하는 과제를 수행했습니다. 그 결과 감정을 언어로 명명할 때 편도체의 활동이 감소하고 우측 보괴측 전전 두피질의 활동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의 감정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 그 자체가 뇌에게 감정의 주도권을 쥐어주게 된다는 거예요. 만일 어떻게 시작할지 막연한 분이 계시다면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지금 바로 컴퓨터 메모장을 켜거나 휴대폰에 오늘의 감정이라고 제목을 적어 보세요. 그리고 이 문장을 완성시켜 보는 겁니다. 나는 지금 뭐뭐해서 이러한 기분이다. 예를 들어볼까요? 나는 지금 탕비실 영상을 봐서 진정되고 안심이 된다. 구독도 한번 눌러볼까? 이런 식으로 해볼 수 있겠죠. 중요한 건 솔직한 감정에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이 연습이 익숙해지면 감정이 뇌 안에서 흐릿한 연기가 아니라요, 이름이 붙은 퍼즐로 바뀌어서 통제 가능한 상태가 됩니다. 그런데 좀 더 근본적인 이야기를 해보자면요, 지금까지 설명드린 여러 방법들, 호흡, 감정 레이블링, 자기 인식이 마치 불안을 완전히 없애버리기 위한 기술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불안은요, 완전히 제거해야 될 대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지금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내면의 길잡이인 거예요. 우리가 몸이 아플 때 통증을 느끼죠. 이 통증은 병이 있다는 신호일 뿐이지 제거해야 될 적이 아닙니다. 오히려 고마운 신호인 거예요. 통증이 없으면 병의 존재조차 인식하지 못해서 훨씬 더 위험한 상황으로 빠져들 때가 있잖아요. 정서적 불안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안은 지금 너가 뭔가를 놓치고 있어. 이대로 가면 위험할 수 있어. 너 자신을 좀 더 들여봐야 해. 라고 말해주는 감정 언어입니다. 이 감정의 메시지를 무시하거나 덮어버리면 잠시는 편할 수 있죠. 하지만 해결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복적으로 다음에 비슷한 상황이 오면 같은 감정이 더 강하게 되돌아오게 되겠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불안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불안을 알아채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휘둘리는 대신 해석할 수 있게 되면요, 우리는 감정의 노예가 아니라 주인이 됩니다. 불안을 무시하거나 떨쳐내려는 대신 지금 나한테 뭘 말해주려는 걸까 하고 묻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은 자신뿐만이 아니라 타인에게도 안정감을 줍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감정을 제대로 읽을 줄 아는 사람은요, 타인의 감정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거나 조급하지 않게 반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이야말로 인간관계에서 좋은 영향을 주고 신뢰를 주고 장기적으로 진정한 인간적 매력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기 감정을 용기 있게 들여다볼 줄 알고 그 매력으로 당당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응원드립니다.